3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날의 급락세를 멈추고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인 가운데 미국 지표 호조와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심리를 살렸습니다. 한편 애플은 아이패드 3 공개에도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전날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줄어든 데다 미국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인 덕분인데요.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0.93%와 0.7%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8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음마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8억 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09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전제 2차전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가 웹한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데 따른 원청 진수에 대해 불복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분명히 목요일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그리스 국채 교환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불안하던 모습이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죠. 가히 운명의 목요일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는 약세를 이어갔는데 과연 오늘은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아니면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코스피는 대외 악재로 인해서 장중 한때 196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로 낙폭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었죠. 1980선대 장을 마감하면서 사흘째 2000선 아래에서 장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 비하면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530선 지켜내면서 0.2%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원 90선 오르며 1124원대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분기 다를 수 없겠죠. 일본 증시도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6% 정도 내리면서 9,576선의 장을 마감했고 중국 상해 증시도 약세를 보였죠. 현재 0.6% 하락하면서 2,394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 또한 0.4% 약 보합권의 장을 마쳤네요.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죠. 미국의 고용지표 호재와 연준의 양적 완화 가능성이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장을 마쳤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0.6%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0.8%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화사한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1960선까지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막판 들어서 1980선 지켜내면서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무엇보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외에도 좀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제가 여러분 저때 저점 매수하라 했는데 매수를 해라 해도 여러분은 매수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단 어제 지수 자체가 이제 직계형 반등이어서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타임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직계형 반등이라고 하는데, 예, 직계형 반등이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형 지지에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 때 1966 정도 이 직계형에서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수했으면 오늘 고점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하나 나오는데,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 때, 이동평균이 데드크로스 때 가장 큰 저항은 과거 고점 직계형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이런 가장 우리 그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점 매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은 오늘 일단 당분간은 하락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극한다고 주가가 강세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늘 선물 만기일인데요. 외국인과 개인들의 이제 이전 투구식 제가 이제 4주 전에 이야기했죠. 개인들의 이 선물은 그 깨끗한 손에서 돈이 아니다. 깨끗하지 못하는 선물이고 기관을 움직이는 선물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움직이면서 개인들이 선물 일단은 돈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선물이 2조를 놓고 홀짝을 해가지고 큰 싸움을 한번 벌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에 자신 없는 분, 선물에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일단 선물 매매 안 하는 신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순간 부침이 뭐 1분이나 2분 사이에 선물 원피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줄을 끈 자리죠. 어제 제가 이제 선물 260.3 정도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끝난 게 260.50이 끝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소 뒷걸음치다 개구리 잡듯이 종가를 맞춘 것 같은데요. 어제 차트 그대로 제가 놔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지수 자체가 오늘은 260에서 261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개인이 사생 결단식입니다. 그 사이 외국인이 무지하게 적거든요. 작년 8월 이후에 이제 외국인이 계속 참패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 3월 만기 선물은 외국인이 거의 KO 그렇기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외국인의 선물이 외국인과 개인의 선물을 한번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장 자체는 어쨌든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5일, 10일, 20일 테드 크로스가 일단 난 상태에서 어제 직계형 반등에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직계가 지금 반등하는 지지의 직계가 너무 배척하거든요. 지지의 직계가 배척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반등 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많은 분들이 또 전화가 왔는데 진짜 내려가네요 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려가니까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트릭스거든요. 예, 트릭스의 이제 저항이 가장 강력합니다. 트릭스의 저항이 강력한데 그 다음에 이제 트릭스 있는 자리가 192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트릭스가 1920짜리 이 자리에서 안착을 지지를 받을 때까지는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동평균으로 보면요. 일단 60일 이평이 조금 둔탁해지고 20일 이평이 어제 꺾이는 모양이거든요. 21일 이평 꺾이면 21일 이평에 도전하자 말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일 이평 저항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주가 가더라도 2000포인트 넘는 이런 장이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현금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2000 언저리에서 주가를 물량을 좀 축소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목균형표로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행스팬 원이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선행스팬 원이 어떻게 하락하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이제 선행 스팬 원이 어제 기준선으로 인하여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를 배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때 오늘까지 기준선이 상승을 하거든요. 오늘까지 기준선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오늘까지 크게 안착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안전할 거.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금요일이나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오거든요. 왜냐하면
전환선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선행 스팬 원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이제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선행 스팬 원이 하락하면 하락한다고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선행 스팬 원을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자차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일단 변곡점은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변곡점은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지금 1950에서 2002 언저리에서 주가가 계속 행보할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2주 후쯤 또 요동을 한번 크게 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후행 스팬 자체가 캔들 차트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장 자체는 계속 무거워지는 그런 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44원으로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 작전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리가 구름이 너무 두껍습니다. 구름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자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요즘에 언론을 보면 뭐 100만 원과 100억 벌었다. 원금 복귀하는 그런 사람들 다 입이 다 찢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입을 다 찢어 놓을 사람이니까 그런 말 절대 듣지 말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에 물리시더라도 우량주에 물리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장은 분명히 약세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 말씀 2천 넘어갈 때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제가 2000 이제 이날이죠. 이날 2월 초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식 떠봐야 2050포인트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50포인트 쌍봉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도 저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 보면 장 자체가 지금 이번 상승은요. 주가 상승에 딱 정확히 25% 조정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25% 받는 25% 조정받는 모양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정은 조금 약한 조정이에요. 약한 조정.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 이 조정은 엘리트 파동 이동상 3분의 2 조정 받인까지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3분의 2 조정인 1950 이 언저리에서 주가가 지치 돌면서 5일이평, 11일평 돌 때까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간 선행 스팬 1을 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구름이 매물대에 너무 두꺼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승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 자체를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고점에 한번 팔았다가 현금화했다 다시 기다리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항시 조금 조심하시고 오늘 선물이 2조 대전 그러니까 이 외국인과 개인이 2조를 갖고 오늘 홀장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리하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장 좀 자신 없으면 매매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격이 싸진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인지 좀 종목별로 대응 전략도 살펴봐 주세요. 예, 저희 어제 박미라 앵커님 NC소프트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자, NC소프트 여러분 때 이제 추천하고 오늘 되면 10% 수익 나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요. 네. NC소프트는 추가적으로 계속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그 사이에 우리가 웃고 즐기는 사이에 롯데쇼핑도 엄청나게 수익 나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이제 요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삼성생명만 주구장창 오르고 이제 제가 이제 대형주 여러분하고 손 볼 때 201평에서 상위 있는 종목, 201평에 상위 있는 종목 중에 60일과 120일 골드 크로스 낳는 종목을 매수하라. 요렇게 이제 오늘 제가 수익률을 제가 오늘 사학연금회관 10층에서 이제 수익률을 말하던 녹화가 있는데요. 오늘 요걸 녹화할 예정인데 201일평을 쓰면서 이제 121일인가 61일평에 이제 이런 모양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참 만만한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만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KTNG라든지 이런 내수 종목들이 뜨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보면 201일평에서 살아있는 종목들이 계속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만만한 종목이 없다. 왜 만만한 종목이 없냐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가 안 빠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좀 만만한 종목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뭐 예상 가격이면 우리 투자증권 OCI 딱 헛수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침착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장 자체가 만만하게 매수할 종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꼭 여러분께서 매수하고자 하면 제가 볼 땐 좀 저평가주인 삼성카드를
여러분께서 한번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카드 같은 주식은 지금 저평가거든요. 그리고 그 채권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잘 안 하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추천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일을 하는데 종목이 없어요. 종목이 없어서 추천을 못 하는데 일단 삼성카드 정도는 오늘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삼성카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식은 참 만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만만한 주식이 없고 삼성생명이 이제 저항되어 왔고요. 현대중공업은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었으면 한 20% 수익 났을 것 같고요. 자동차주는 제가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금융주들이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특히 이제 신한지주라든지 제가 이제 금융주 중에 여러분한테 이제 BS 금융지주하고 DGB 금융지주를 추천해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수익이 났어요. 거의 뭐 40%, 50%두 종목이 났는데 지금 오늘 이런 종목 선도 종목을 못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이런 주식들이 조정이 참하게 오면서 62대평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한지주나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저점 분할 매수하고 저점 분할 매수할 때는 요즘에는 소량으로 매수한 다음에 추가 수익 나면은 사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금융주 쪽으로 조금 사도 된다. 그 대신 주식을 산 다음에 마이너스 물타기는 절대 안 되고 플러스 물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 자체가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만만하지 않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시가상위 10개 종목들 봐도 큰 수익이 안 나고 시가 상위 20개 종목도 수익이 안 나고 시가 30대 종목도 크게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그래도 우리는 주식을 어쨌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일단 단기 낙폭 과대에서 61일평 지금 201일평은 이탈 201일평 위에 있는 종목을 안 살려면은 61일평이 살아있으면서 61일평 언저리에 조정받은 종목 그리고 RSI가 50 이하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하시면 크게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쭉 한번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볼 때 이제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뭐냐 묻는 분인데 컴퓨터가 예측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생명, 그 다음에 이제 성진지오텍,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덕전자 이렇게 이제 매수의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이고요. 예, 매도가 뭐 좀 나오죠. 매도는 좀 많이 나옵니다. 베이직하우스, LG너테, 동부제철, 신세계, 한샘, S1, 한국철강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주간하고 일간하고 동시다발로 이제 매수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간 또 매수는 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종목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크게 안 만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이럽니다. 왜 코스닥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왜 시가총액 상향하고 좀 어리지 않느냐. 그래도 저도 좀 굉장히 의구시는데 코스닥이 이제 단순 지가거든요. 단순 주가, 단순 종합주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코스닥이 종합주가 지수를 코스피처럼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짧은 시간에 거의 10% 정도 급락을 종합주가 10% 같으면 여러분 계좌는 거의 20% 이상 빠지는 급락 장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진짜 버블이다.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하락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코스닥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적정 지수는 490에서 480포인트가 아닌가. 아직까지도 빠진 만큼은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코스닥은 꼭 맞히실 분들은 자기 고향이 물레방간이나 다리 밑이나 뭐 아주 초당방이나 자기가 잡주 만지는 사람은 자기가 고향이 불투명한 잡놈들만 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뻥 전문가가 아니고 앞으로는 잡주를 추천하는 잡놈이다 이렇게 제가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량주로 계속 만져야 되는데 지금 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안전한 지금 주식의 저점 매수 타임은 제가 볼 때는 1920에서 32 자리에 매수 타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하면 짧은 매매지 큰 매매는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제일 전남 많이 오시는 분이 이제 안철수 연구소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제 저 말을 안 듣다가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저 말이 맞아가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철수 연구소 이제 지금 자리에는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매도한다. 지금 뭐 안철수 연구소 사신 분들이 거의 12만 원, 13만 원대요. 굉장히 많이 사가 있는데 저도 이 종목을 볼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안철수 연구소 주식을 굉장히 대선 테마를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이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개별 종목을 많이 추천한 뻥사부, W 방송의 뻥사부 같은 그런 사람은 반지하로 퇴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연구소를 지금 매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제가 볼 때 지금은 보유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안철수 연구소 실적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는 버블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안철수 연구소 꼭 짚고 넘어야 될 거는 고점에 판 X들은 분명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이 방송 보고 있는 금융감독원 정책 위반자들 국회의원 여러분 왜 안철수 연구소의 조사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떠듭니까? 이거 지금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하면 국민은 뭐 그저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잡짓하지 말고 안철수 연구소 좀 떠들어 주세요. 헌누리당이나 뻥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안철수 연구소 고점에 판 사람 이름 조사해가지고 실명해가지고 이거 환수해야 됩니다. 이거 환수 안 하면 국회의원 30명으로 줄여라고 자 운동할 거니까 한번 꼭 안철수 연구소 이거 빨리 조사해 주세요. 이거 완전 보통 사기극이 아닙니다. 이거 엉뚱한 내가 안철수 씨 내가 요괴가 그런데 안철수 씨 욕할 게 아니고 안철수 연구소를 고점에 판 X들 이거 왜 조사 안 합니까? 왜 뻥주당이나 딴 나라 당에서 이거 왜 조사를 안 하느냐고 안철수 연구소를 왜 조사를 안 하느냐고 조사하세요 이거 분명히 조사하시라고 이거 왜 국정감사 쓸데없는 거 국정감사 하지 말라고 이 뻥주당아 이런 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안철수 연구소에 이거 국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왜 이런 거 조사 안 하느냐고 이거 국회의원 줄여야 돼요 국회의원 100명만 줄이면 3,200억 남아요 국회의원 줄여야 됩니다 이거 조사 안 하면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쉬는 게 제일 현명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개미들의 대왕다운 또 그런 말씀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오늘도 마켓의 포커스 총선촌놈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김현근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 중에 테크윙 어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더라고요. AS 좀 해주시죠. 예, 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제 이제 제시해드린 매수가가 8,250원에서 8,350원 이 사이에서의 매수 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이제 저가는 8,340원 정도 약간 이제 매수가에 좀 아슬아슬하게 좀 들어오기는 상태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편입을 못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좀 어제 이제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좀 상승률이 한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맞으면서 윗꼬리가 좀 형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거래도 좀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만약 8,500원 이하 이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신규적으로 좀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8,500원 이하 가격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좀 편입도 다시 가능하다 이렇게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또 한번 말씀드린 성광밴드라는 종목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미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목표가 한 24,000원 정도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제 종가가 24,350원인데요. 앞으로의 이제 그 셰일가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좀 성장의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한 10% 정도 상향 조정해서 한 26,000선 정도까지 다시 한번 보유자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는 그러한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윈과 성광밴드의 AS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파인 디지털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내비게이션, 이동통신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사실 이제 내비게이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성장기는 벗어난 상태죠. 이제 성숙기에 진입한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이 조금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이제 선진국의 그 내비게이션 보급률을 봤을 때 현재 지금 한 80% 정도까지의 내비게이션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봤을 때는 현재 한 45% 정도 그러한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여력이 더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사가 이제 그러한 타사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좀 보면 경쟁 업체 대비해서 좀 판매가가 좀 낮은 그러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과의 어떤 테더링을 통해서 현재 티맵이라든가 엠넷 뮤직이라든가 이러한 앱스를 좀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내비게이션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M용, 그 앱서마켓용 그 차량과 그 내비게이션 이제 별도로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거치형 부분에 좀 주력을 했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매립형 내비게이션 판매가 좀 시작되면서 앞으로 이제 향후 안정적인 판매가 지속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의 모멘텀이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블랙박스 부분, 자동차 블랙박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가 본격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 도래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블랙박스 부분도 앞으로 이 동사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외형 성장에 좀 일조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같은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매립형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부진했지만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립형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랙박스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매출의 다각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제 2012년도에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주가 상승의 좀 모멘텀을 보자면 그 자산 부분인데요. 현금성 자산을 지금 33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장부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0억 원 정도의 비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200억 원 규모의 그 자산 부분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따지자면 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지금 1000억 원 정도의 규모 이러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시총이 지금 380억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부채 비율이 지금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차익 평을 하고 있는 아주 우량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의 매매에 있어서 좀 안정성을 좀 주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단기간에 좀 일봉을 보시면 좀 상승을 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가 이제 200일선 장기 평선 돌파한 지는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좀 보시면은 장기간 한 2, 3년 정도의 박스의 흐름인데 현재 주가의 상태라면 박스권의 상단 부인 한 5,000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제시해드리면 3,800원에서 3,950원 이 사이에서 매수 밴드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 AS 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AS 종목은 상보라는 종목입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매수가 대비로 저점 매수 가격까지 주면서 관심 종목이 이제 매수 체결된 구간까지 이제 들어왔는데요. 어제 이제 그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체 개발된 이제 그 신복합 광화 시트로 이제 업계 최고의 이제 경쟁력으로 주 고객사인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런 이제 제품 이제 대형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사상 최대 영업 실적도 달성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될 것으로 일단은 좀 예상이 돼.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매수가 구간 13,500원부터 13,800원 구간대에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15,000원까지 유지하는 전략 그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상보 AS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도 새로운 관심 종목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입니다. 네. 온라인 결제 시장 확대에 대한 이런 전망이 분명히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성장성도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 산업 그리고 또 뭐 소셜 커머스의 이제 성장에 따른 이제 이익 개선이 발생되고 있고 또 여기에 모바일 경제도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쉽게 접하는데요. 요즘에는 직접 슈퍼마켓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시장은 계속돼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꾸준히 증가하는 이런 실적 기반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게 더 싼 가격으로도 살 수가 있고 또 물품을 비교하고 살 수가 있는데 2012년도에 만약 이제 경기 이제 둔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된다면은 또 실적과 성장성이 포함되어진 이런 경기 방어주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 사이버 결제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점은 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거래 이후에는 카드사에서 지급받는 돈을 약 한 5일 이후에 쇼핑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또 이 5일 동안에 대한 안정적인 또 이자 수익도 발생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상당히 적합한 종목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매수 구간대는 한 7,350원부터 한 7,400원 구간대를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 들어온다면은 한번 이제 저가 매수나 아니면 물량을 조금씩 사두는 쪽으로 저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순절가는 한 7,0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관심 있게 보고 목표가는 한 8,100원까지 한번 보는 대응 전략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의 의견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정영훈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조정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지금 현재 조정 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보다 지금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중국에서 전인대에서 2012년 경제 목표 성장률을 7.5%로 좀 제시가 되면서 무엇보다 중국의 경기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존 2월 복합 PMI 지수 역시 좀 부진했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상승 추세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1960포인트 선 지지 이후에 좀 주가 상승이 재차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 무엇보다 지금 선진국발 유동성이 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선행 경기 반등 초기 국면이라는 점과 또한 국내 증시가 PR 한 9배 지금 중반이기 때문에 지금 과열 국면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지금 시점에서 1차 지지선인 1960포인트 선의 이후에서는 재차 재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아시아 증시를 좀 압박했던 문제였던 미국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또한 그리스 꼬리 리스크 부각도 재차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전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좀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국내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새해발 긍정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동시만기 부담보다는 지금 긍정적 모멘텀이 오히려 더 좀 크게 금리 같은 경우에 좀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발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1960선 지지하면서 재차 상승 가능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정영훈 대리와 리포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입니다.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좀 정리하고 시작을 하죠. 네, 일단은 뭐 최근 시장이 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종목들을 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보면 KTNG, 기아차, 호텔신라, NHN,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NC소프트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KTNG, 아모레퍼시픽, NHN과 같이 조금 시장 내수주 쪽으로 현재 최근에 매수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16거래 연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급이 조금에도 불구하고 반등 그렇게 여의치 않은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특징이 그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면은 기관이 사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어떤 고의적인 어떤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주가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안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좀 시장을 추가적으로 끌어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GS건설과 같은 건설주를 좀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어떤 그 수주가 다시 한번 재개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만 그 안정을 찾는다면은 건설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은 현대제철, LG화학, 삼성물산, 삼성증권, 한국전력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순으로 이제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언급을 좀 드렸었죠. 시장에서 어떤 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황금성이 높은 종목들 쪽으로 매도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LG화학 최근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 물량을 현재 뭐 기관이든지 개인들이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좀 매도를 한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장 변동성을 대비한 황금에 적합한 종목들 쪽으로 매도가 나온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 이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도 현대제철, 삼성물산, 삼성증권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기관들이 그 7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KTNG, 아모레퍼시픽과 마찬가지로 조금 경기 방어주 쪽으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쪽 한번 살펴보면 안철수 연구소, 메디포스트, 덕산하이메탈, 인터플렉스, 파라다이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SM, 이녹스, 파트론, 태광, 제닉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테마주죠. 안철수 테마주인데 최근에 그 검찰 조사 소식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에서 3.5% 정도로 계속해서 외국인의 지분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은 그 어떤 의도에서 매수를 이렇게 하는 건지 보유를 지분율을 늘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특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덕산하이메탈이라든지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 LED 관련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조금 이런 종목들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은 조금 테마가 될 가능성, 테마가 아니죠.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 있는 종목인 이녹스,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과 좀 연장선상에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12거래일 연속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조선 관련 기자주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한번 소식을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그 원전을 다시 한번 발주할 것이란 그런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다시 한번 발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봤는데 일단 외국인은 좀 내수주 위주로 매수를 했고 기관은 IT 건설 쪽에 매수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이벤트 데이죠. 일단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좀 국내 증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일단 아직까지 뭐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조금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어제입니다. 미국 쪽 소식부터 글로벌 쪽 소식부터 먼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국채 교환 참여율이 거의 60%에 육박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그 호재가 됐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준에서 어떤 추가적인 그 양세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그 ADP 쪽보다는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 국채 교환 참여율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와 반대로 조금은 그 참여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좀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참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저녁에 어쨌든 그 75% 이상 국채 교환 참여율이 확정이 되면서 내일 저녁에 그리스 구제금융 1,300억 유로가 어떤 그 실시가 되기를 어떤 그런 좋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소식이 연준에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틀립니다. 장기 국채라든지 그런 모기지 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금리죠. 단기 어떤 자금을 대여하게 되면서 저금리로 시장에 자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도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그 자금이 풀리게 되면은 어떤 그 단기 어떤 자금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기 자금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부분은 이 마음을 돌려본다면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단기채에 대한 금리는 다운이 되고요. 그렇다면 단기채 금리가 다운이 되면은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저금 시장의 어떤 저금리 구조가 유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어쨌든 시장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추가 양적 완화 부분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리스 문제가 좀 잘 해결되기를 먼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애플의 아이패드 3가 출시된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애플은 0.8%보다 0.8%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에 관련된 그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 2.9%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 1.8%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료 쪽에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IT의 어떤 모멘텀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기술적인 부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 쪽에서는 조금 보합권, 조금 소폭의 상승 출발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199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일단은 1990포인트는 좀 지켜줘야 할 어떤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어떤 기간 조정을 예상해 볼 때. 하지만 오늘 쪽에서 1990포인트를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1940포인트까지 어떤 추가적인 가격 조정도 조금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마찬가지로 화면을 좀 연결해서 본다면은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일단은 환율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지금 현재 최근에 화면을 보시면은
위쪽으로는 113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110원 정도의 어떤 환율이 조금 그 기간적으로, 조금 기간 조정적으로 어떤 행보 국면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1130원 이쪽으로 많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은 좀 더 그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쪽에서 1130원 쪽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환율이 하락한다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조금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원달러 환율을 갖고 나왔지만은 어쨌든 그 추가적인 환율의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보려면은 어쨌든 유로와 달러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로가 강세를 보인다면은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원화 강세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보다는 좀 제가 원달러 환율을 보여드렸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로 달러 환율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관망을 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시장에 좀 미결제 청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결제 확진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결제 청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반등이 약세 출발했지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강했던 어떤 매수 포지션 강한 청산이 그 전날보다 조금 약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논리를 좀 가져가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은 지금 30분 선물을 30분 봉으로 좀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만 미결제 확진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미결제 확진이 도리어 증가를 하는 어떻게 본다면 매도 포지션 증가하는 그런 신호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의 어떤 선물 방향성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환율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 오늘 만기죠.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은 죄송합니다. 선물과 현물 가격이 죄송합니다. 축소가 되면은 어쨌든 베이시스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당연하지만 이 부분이 백오데이션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 좀 계속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결론은 선물의 방향성, 매도 포지션이 들어올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지 여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율, 그리고 베이시스 좀 계속 보시라고 말씀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 금통위 개최가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대비를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어제 이 시간에서는 또 기술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어제 가지고 나온 단기 종목인데 결과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종목을 가져 나왔는데 DAP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조금 회사 내용을 보니까 휴대폰용 빌드업 PCB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지금 매출을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수주를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BH라든지 액터와 같이 조금은 삼성전자 쪽으로 수주가 집중이 되게 된다면 어떤 숨겨진 PCB 종목도 될 가능성도 조금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내용이 조금 지난해 실적은 좀 좋지 않았지만은 올해 쪽에서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이런 부분도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술적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술적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도 한번 화면에서 같이 보게 된다면은 일단 한 번 정도는 고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쪽에서 마찬가지로 5일선을 회복하게 되면서 요 음봉자리를 다 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마찬가지 2차 반등을 조금 어제 마찬가지 2차 반등 좀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가를 3,350원에서 3,45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목표가는 한 6%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6% 잡아가지고 3,700원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5일선 아래쪽 일단은 최근에 조금 지켜주는 최근에 지지력을 좀 보이고 있는 가격인 3,18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응 전략 좀 잘 들었습니다. 감기 몸살 때문에 몸 상태도 좋지 못하신데 오늘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벤트 데이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